유하, 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 성급 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성급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지급한 비용으로서, 지금 자산을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비용이 나왔어요, 선생님? 이거는 비용이 붙었긴 했지만,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인 당좌 자산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떤 때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냐면, 우리가 보험이나 또는 임차료, 건물을 빌렸을 때 임차료를 낼 때 1년치를 한꺼번에 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7월 1일 보험을 1년치를 12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한 달로 따지면 12개월이니까 한 달에 10만 원 꼴로 보험료가 나가게 되는 거겠죠? 근데 12월 31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산일이 되면서 12월 31일이 되면 결산일이 되면서 올해 보험 혜택을 받은 것은 몇 개월치죠? 5개월치죠? 5개월치 아닙니다. 자, 요걸 많이 틀려요. 12에서 5 뺐다고 5개월치가 아니라 7월도 포함이기 때문에 자, 손가락을 한번 펴보세요. 7, 8, 9, 10, 11, 12. 올해는 6개월치의 보험 혜택을 받았죠? 그러면 결산일 기준으로 올해 발생한 보험료는 요 120만 원의 보험료가 아니라 60만 원만 보험료가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럼 나머지 60만 원은 내년에 어떻게 해요?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미래에 무언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120만 원 중에서 60만 원, 6개월치 60만 원만 보험료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회계를 하고 6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인 성급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회계 발생주의 때문에 올해 발생한 것만큼 결산 때 잡아주는 분계를 하면서 그 나머지 남아있는 비용을 내년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분계인데 요거는 결산 수정 분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수정 분계 파트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급 비용은 보다 자산이다. 자, 다음으로 미수수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수수익도 역시 안에 밑줄에서 아직 수령하지 않은 수익이다 라고 해서 수익이 붙었지만 수익이나 비용 계정 과목이 아니라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은 거기 때문에 내년에 받을 거다라고 해서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역시 자산 중에서 판매 과정 없이 처리가 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당좌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요. 예를 들면 4월 1일 날 이자를 매년 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이자는 1년치를 한꺼번에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못 받고 내년에 받게 되겠죠. 1년치를. 4월 1일 날 60만 원의 이자 1년치 이자를 내년에 한꺼번에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한 달로 따져보면 얼마입니까? 한 달에 5만 원씩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12월 31일이 되면 결산일이 되면서 올해는 몇 개월치 이자가 발생했죠? 자, 손가락을 펴서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치 이자가 발생을 했죠. 근데 9개월치 이자를 발생했는데 돈은 아직 못 받고 내년에 한꺼번에 받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 받아야 되는 돈만큼은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미수수익 9개월치니까 5, 9, 45. 45만 원의 미수수익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잡아놓고 내년에 실제로 돈을 받게 되면 올해 잡아놓은 미수수익을 상계 처리해주고 현금이나 뭐 다른 것으로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미수수익도 역시 뭐예요? 발생주의 때문에 올해 발생한 만큼을 자산으로 잡아주는 수정분계, 결산 정리분계 회계 처리에서 처리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결산 수정분계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자, 미수수익은 자산 계정이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가지급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건 회사에서 돈을 지급을 했는데 지급한 돈이긴 한데 어떻게 가짜로 또는 임시로
우리가 건물은 건물인데 일단은 임시로 뭐 천막같이 텐트같이 쳐 있는 건물들을 가건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임시로 지급한 돈이다. 그럼 어떨 때 임시로 지급을 하냐면 사원이 출장을 갈 때 출장비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출장비를 지급할 때는 가서 얼마를 정확하게 쓸 것인지를 모르고 대략적으로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만 원의 출장비를 지급을 했는데 실제로 얼마 썼는지는 이 출장간 사원이 돌아와서 얼마 썼다고 쓴 내역을 보고해야지만 이게 원인 또는 결과가 밝혀지죠. 그래서 그러할 경우 출장간 사원에게 돈을 지급했을 경우 가지금으로 임시 계정으로 처리를 해놓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영구적으로 쓰는 계정이 아니라 임시 계정이고 출장간 사원이 돌아왔을 경우에 이 결과가 밝혀지면 이 가지급금은 상계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출장 갔다 온 비용인 여비교통비로 처리를 해서 30만 원 중에서 실제로 28만 원 썼다라고 하면 가지급금 30만 원은 상계 처리하고 그 중에 28만 원을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고 처음에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나머지 잔액인 2만 원을 회수하게 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급은 하였지만 지금 지급하는 시점에는 당장 어떤 얼마를 썼는지 정확하게 모를 경우 어디다 썼는지 모를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7월 1일 영업사원이 출장 가게 돼서 출장비 30만 원을 지급했어요. 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감소하게 될 거고 아직 얼마 썼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임시 계정인 가지급금으로 30만 원 처리하게 됩니다. 자, 이틀 있다가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사원이 출장비 27만 원을 썼다라고 하고 3만 원은 도로 회사에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출장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비. 뭐 가서 밥도 사 먹고 뭐 숙박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교통비. 뭐 가서 뭐 KTX를 탈 수도 있고 아니면 기름값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여비교통비라고 처리하고 여비교통비 실제로 27만 원 썼으니까 27만 원으로 여비교통비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 3만 원은 다시 회수해야겠죠. 그럼 현금이 다시 회사에 들어오게 되고 가지급금은 임시 계정이었으니까 나중에 원인 또는 결과가 밝혀지면 대변에 상계 처리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죠.